안녕하세요. 스테이블 딥션 코리아 소이레벨 최동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원클릭 리플레이서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익스텐션은 리플레이서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되었고요. A111에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리플레이서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지금 보고 있는 이 옷을 한 번에 라운드 티셔츠로 바꾸거나 혹은 이렇게 얼굴을 인종을 변경하는 기능들을 활용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네, 시작은 사토시 나카모토 님께서 제가 예전에 우영준 님이 만들어주신 로라를 바탕으로 한복을 재해석을 해서 만든 모델이 있었는데 여기에 있는 이 옷을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포스팅을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만든 거지? 라고 좀 찾아봤더니 리플레이서라는 익스텐션을 사용했다라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죠.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이 사토시 나카모토님 저에게 비트코인 하나만 네, 어찌됐든 이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께 꼭 한번 소개를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A111에 새롭게 추가된 리플레이서라는 익스텐션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기능은 여기에 있는 git 주소를 클릭을 해보시면 이런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꽤나 좀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차근차근 보시면 마음에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설치 시에 좀 몇 가지 확인해 주셔야 될 게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여기에 이제 사용하고 있는 이 세그먼트 애니띵이라는 확장 익스텐션을 설치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모델을 반드시 다운로드해서 넣어주세요 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웹UI 1.7.0 이상인지 확인을 해달라고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녹음하는 시점에서는 사실 1.6.0 버전이었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되지. 어쨌든 좀 저거 그냥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안 됐죠. 그래서 당연히 1.7.0을 설치를 했고요. 이 관련된 git 주소는 여기에 있는 세그먼트 애니띵과 이 리플레이서 관련된 주소를 참고하셔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설치 관련된 분들 혹시라도 이 A111 설치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린다면 이렇게 1.7.0이 설치되어 있는 폴더에 익스텐션 폴더로 들어가셔서 관련된 부분에 CMD 모드로 들어가시고 여기에서 여기에 있는 주소를 바탕으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git 클론 그리고 나머지 주소를 입력을 그대로 복사해서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설치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관련된 설치는 여기서만 진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관련된 git 주소를 사용을 하셔서 여기 있는 익스텐션의 install from URL에 관련된 레포지티 주소를 입력을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준비되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건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이 인페인팅 모델을 별도로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됩니다. 정확하게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모델들은 그냥 일반적인 모델과 인페인팅 전용으로 학습되어져 있는 모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사용할 모델의 주소를 여기다 이렇게 담아 두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 모델을 바탕으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 별도의 인페인팅 모델을 사용을 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처음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아무것도 설치가 안 되어 있었다, 세그먼트 애니띵을 한 번도 설치하지 않으셨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 그라운딩 디노 관련된 부분들을 받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받으셨던 분들은 관련된 부분들이 생략이 될 거고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적용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모델을 받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이 부분이었죠.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직접 여기에다 꼭 넣어 주셔야지 작동을 합니다. 그라운딩 디노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받아주지만 해당하는 이 세그먼트 애니띵에 사용되는 이 모델의 경우에는 별도로 받아서 직접 넣어 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 안에는 어드밴스 옵션에 관련된 부분들도 존재합니다. 이 어드밴스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인페인팅 기능이나 세그먼트 애니띵에 들어가는 옵션들에 관련된 부분들을 모아 놓은 그런 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A라는 익스텐션에 있는 기능과 B라는 기능에 있는 익스텐션들 혹은 C라는 곳에 있는 그냥 A111의 기본 기능들을 한 곳으로 모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사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메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리플레이서를 설치하시게 되면 이런 메뉴를 볼 수가 있게 되고 여기에 관련된 클립 디텍팅을 위한 이런 옵션들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어드밴스 관련된 부분들, 실행하는 부분들, 이미지를 넣는 부분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결과물을 보는 창도 이렇게 존재가 되고 있고 하이라이트 픽셀 관련된 기능도 별도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옷을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 이미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성형 AI를 통해서 만든 이미지고요. 이 이미지를 이번에 이 원클릭 리플레이서를 통해서 이렇게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여기 이미지를 제가 이렇게 하나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미지를 넣었고요. 이 상태에서 이전과 똑같은 결과를 저희가 얻기 위해서 seed 값을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이 상태에서 제가 이제 클로스
그리고 이쪽에는 화이트 티 셔츠를 넣어보고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결과물이 나왔고요. 지금 보시면은 완벽하게 화이트 셔츠로 변경이 된 결과물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어요. 뭐 시드 값은 여러분들이 어떤 걸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이 어드밴스를 열 필요는 없었는데 결과에 대한 매칭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만들었고요. 세이브 딥션은 시드 값 관련된 부분과 세팅에 관련된 값이 동일하면 동일한 결과를 언제든지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디텍션 프롬프트, 말 그대로 제가 클로스를 잡아놔줘 라고 제가 이렇게 명령을 준 거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화이트 티셔츠로 변경해줘 라는 게 지금 작동이 된 거죠. 제가 만약에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다른 걸로 바꾸게 되잖아요. 쉽게 바꿔볼게요. 퍼플 드레스 라고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방금 세그멘테이션이 작동해서 옷을 잡아 주었고요. 퍼플 드레스로 완벽하게 변경이 된 걸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런 과정들을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활용해서 사용을 했어야 됐다면 이 익스텐션 리플레이서를 사용하시면 그냥 제가 원하는 걸 선택하고 바꾼다의 개념으로 누구나 접근해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정말 끝내주죠. 자, 그래서 이런 결과물들을 함께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자, 이번에는 얼굴을 한번 또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꿀 건데 제가 이것도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바꾸는 방법은 여기를 페이스로만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바뀌어야 될 부분을 제가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블랙 스킨, 아메리칸 우먼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고, 뭐 물론 제가 관련된 결과값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시드 값은 제가 만들었던 결과물 시드 값으로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닫아 놓을게요. 이 상태에서 바로 실행을 눌러주면 이 과정 중에 얼굴에 관련된 부분을 셀렉트를 하고 관련된 부분들을 치환을 하겠죠. 자, 좋습니다. 결과 매우 훌륭합니다. 하나 잊지 마셔야 될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은 여기에 있는 이 모델이 인페인트 모델이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설치해도 제가 2번 말씀드렸죠. 인페인트 모델로 되어야 이렇게 자연스럽게 변경될 수 있다는 거를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럼 또 다음으로 세 번째는 헤어를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헤어의 경우에는 얼굴이 그리고 여기 헤어에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복잡하게 겹치고 있는 중첩 현상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엔 또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이 어드밴스 세팅을 제가 조금 바꿀 겁니다. 여기 있는 마스크 블러 관련된 부분들은 4가 기본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 있는 부분들도 조금 더 낮은 해상도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우선은 아무런 세팅을 변경하지 않고 진행을 한번 해보고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세팅은 그 이후에 보는 걸로 할게요. 자, 우선 결과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를 교체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어드밴스 옵션에서 기본적인 시드 값만 제가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디텍션 맵을 제가 헤어로 머리를 붙잡을 수 있도록 관련된 부분을 옵션을 넣을 거고요. 여기에 머리를 잡고 이 숏 컬리 헤어에 관련된 부분으로 변경을 해서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드 값은 아까 제가 이전에 사용한 시드 값을 가지고 왔고요. 자,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결과물이 나왔는데 지금 딱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크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이 관련된 부분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 지금 이걸 이미지를 확대해 보면 이런 식으로 해상도가 주변에 비해서 낮게 생성되거나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경계의 부분이 굉장히 어색하게 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드밴스에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마스크 블러 수치를 조금 더 높여주고 더 높여도 돼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해상도 값을 조금 더 올려주게 되는 거죠. 물론 이 숫자를 무제한 높인다고 해서 그냥 더 좋아지는 그림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요건 제가 패스트 캠퍼스 강의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지만 어쨌든 이 모델이 처리할 수 있는 최대 해상도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인페인트 모델은 SD 1호 모델이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의 해상도가 무조건 높아진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건 아니고 무조건 그렇다고 해서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만 한계는 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768 상태에서 제가 그림을 만들고 혹시라도 이후에 뭔가 더 필요한 게 있다면 어플라이 하이레즈 픽스에서 조금 더 그림을 업스케일 해보시면 더 좋은 결과물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걸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마스크 블러 4에서 10으로 변경하고 여기 있는 해상도를 살짝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과물이 나왔죠. 제가 이거를 비교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전에 나왔던 결과물이고요. 지금 뭐 이렇게 엣지가 깨져 있죠. 자, 이런 식으로 관련된 부분들이 훨씬 더 부드럽고 고해상도의 이미지의 결과물이 나온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 좋아.
생각보다 간단하죠. 자,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한 약간의 한계에 대한 것들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이 배경에 관련된 부분들을 날리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세그멘테이션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 알파 컷이라고 불리는 어떤 기능이 있는데 해당 부분이 약간 좀 완벽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알파가 다소 남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다. 해상도 이슈도 있지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인페인팅을 통해서 해당 부분만 조금 더 인페인팅 결과물로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좀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디텍션 맵을 만들 때 관련된 부분을 예를 들어 클로스라고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디텍트 맵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만약에 라운드 티셔츠 혹은 티셔츠라고 해버리게 되면 이런 V넥이 돼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또 접근하시면 되냐면 지금 보시면 이 디텍션 프롬프트 외에 이걸 좀 피해줬으면 좋겠어. 어버이던스 프롬프트라는 부분에다가 페이스라고 아까 거기서 페이스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주고 라운드 블루 티셔츠라고 만들어주시게 되면 옵션 관련된 것들은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마스크 블러와 이 해상도 관련된 부분을 좀 조율해 주시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이브 폴더에 관련된 부분이 기존에 저희가 출력되고 있는 아웃풋 폴더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i2i나 혹은 t2i 폴더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리플레이서라는 별도의 탭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헷갈리지 마시고 이 결과물을 찾기 위해서는 이 폴더로 찾아 들어가셔라. 이것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 익스텐션 리플레이서를 사용하게 되면 처음 해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쉽게 저희가 원하는 인페인팅을 진행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